안녕하세요, 교수님. 과학과 철학의 만남, 우주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우주팀의 발표 주제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1과는 우주 쓰레기란, 우주 쓰레기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란 임무 종료 또는 기능이 정지된 우주 비행체에서 생겨난 버려진 부속품 또는 충돌 및 파열로서 생성되는 파편과 같이 지구 주위 궤도에 존재하는 버려진 모든 인공 우주 물체를 의미하며 우주 쓰레기의 대표적인 것들은 수명이 다 되거나 사고 및 고장으로 제어가 안 되는 인공위성이나 위성 발사에 사용된 로켓 본체와 사용된 부품, 다단 로켓의 파편, 큰 파편들이 충돌하여 생겨나는 작은 파편, 우주에 간 우주 비행사들의 물건 등이 대표적인 우주 쓰레기입니다. 다음 목차로는 이러한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과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모스 954호 추락 사건입니다. 핵 연료를 탑재한 소련의 핵 추진 위성이 캐나다 호숫가에 추락하면서 한반도 절반에 달하는 영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 관측 위성 솔라맥스의 충돌입니다. 1996년에 프랑스의 위성인 시리즈는 아레안 로켓 부스러기에 부딪혀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우주 쓰레기에 의해 사용 중인 인공위성이 중단된 것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80년에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인 솔라맥스는 궤도에 올라간 지 2개월 만에 우주 쓰레기 충돌로 인해 작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모스 위성과 이리듐 위성의 충돌입니다. 2009년 수명이 다해버린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과 미국의 이리듐 위성이 충돌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충돌했을 때의 상황들을 자료로 올려두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주정거장의 충돌 위험입니다. 2011년 6월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쓰레기와 충돌 위험이 발생하여 승무원들이 탈출용 캡슐로 긴급 탈출을 준비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주 정거장 작업용 로봇 충돌 사건입니다. 지난 6월 1일 우주 정거장이 로봇팔 캐나담2를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래팔 상단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되었는데, 송산된 부위는 로봇봇 덱스터가 부착된 아래팔 상단으로 보온 싸개 부분에 구멍이 났습니다. 캐나담2의 크기는 길이 17.6m, 지름 35cm에 불과한데, 이런 구멍이 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운이 좋았으며, 이러한 충돌을 대비해 소프트폴보다 큰 물체 23,000여 개를 항상 추적하고 있지만, 위성에 떨어진 페인트 입자로부터 자잘 크기와 같은 우주 쓰레기의 파편은 너무 작아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CSA 캐나다 우주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제3과 우주 쓰레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성입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점점 더 많이 쏘아 올리는 만큼 우주 쓰레기도 더 많아질 것이며, 위와 같은 사건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해결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제4과 우주 쓰레기의 해결 방안과 전망.
우주 쓰레기의 전망은 첫 번째로 향후 10년간 최대 10만 개의 새로운 인공위성이 지구 저 궤도로 발사될 것으로 전망되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 쓰레기의 처리 시장이 2019년도부터 매년 4%씩 성장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28억 달러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해결 방안으로서는 쓰레기 구물, 끈끈이 접착볼, 클리어 스페이스, 레이저 태양, 돛담배, 우주안개 분부기, GOLG 이 순서로 발표할 것이며 작동 방식, 장점, 단점, 현재 진행 상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쓰레기 구문입니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연료 없이 태양에너지와 전기 역학 에너지로 작동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구 저궤도로 발사되는 어떤 위성에도 장착할 수 있으며 회전하는 중대형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수킬로미터의 사슬이 또 다른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어서 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끈끈이 접착볼입니다. 명칭은 애스트로스로 탄화규소의 금속성 발포제 패널을 축구공처럼 이어 붙여서 제작합니다. 이 방법은 끈끈이로 파리를 잡는 방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끈끈이 접착볼의 수거 방법은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 쓰레기를 표면에 부착시키고 우주 쓰레기와 부착된 볼을 대기권으로 재도립시켜 소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다시 원위치로 가져다 놓기 용이합니다. 또 쓰레기 제거 효율 자체가 우수하며 제작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볼의 압축이 힘들어 궤도로 올리기 위해 로켓을 싣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끈끈이 볼의 현재 진행 상황은 미국 콜로라스 대학의 한스 피터 샤우스 박사는 5년 이내 유사한 장치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스타트 로켓, 끈끈한 물질을 이용한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클리어 스페이스 방법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4개의 팔을 이용해서 센서에 감지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후 지구 대기권으로 낙하하여 로켓과 쓰레기는 모두 불타 없어집니다. 장점은 형태가 단순한 우주 쓰레기를 잡기 위한 편한 로봇 팔로 설계되어 있어 효율적입니다. 단점은 우주 쓰레기가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낼 기술이 부족하여 일회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스페이스 19 플러스의 승인을 받아 민간 기업 클리어 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지구 저궤도 비행물체를 회수하는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이에 스위스의 로잔 연방 공과대학의 신생기업 클리어 스페이스는 계약에 따라 2025년 지구 664km부터 801km까지 상공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발사 잔해를 회수하여 지구 대기권에 진입시켜 잔해를 태워 없애는 클리어 스페이스 1의 임무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카이 퍼펙트입니다. 처리 방법은 첫 번째로 우주 쓰레기에 레이저가 탑재된 위성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쪽으로 궤도가 바뀐 우주 쓰레기는 대기권으로 낙하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10cm 이하 우주 쓰레기에게 효과적이고 우주 쓰레기가 더욱 작은 파편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우주선이나 탐사선 등을 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점으로는 기술 응용이 강력한 레이저 기술이 필요해 자칫 위성 요격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며 위성의 궤도 조정 능력이 낮아 거리가 멀수록 성능이 저하됩니다. 현재 상황은 스카이 퍼펙트가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전기 그물을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작업이 안전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태양 돛담배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돛의 제작비가 저렴하고 면적이 9제곱미터 정도의 돛은 50kg 소형 위성에 장착하여도 발사해도 될 만큼 가볍습니다. 이 돛은 자동 시스템이나 지상 관제소의 명령에 의해 펼쳐지며 궤도 이탈을 유도하도록 전개되는 각도의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해양 돛은 사용 이후 대기권으로 추락하며 떨어질 때 위성도 함께 돛과 같이 소각됩니다. 단점으로는 돛을 팽창시킬 위치와 고도를 사전에 면밀히 계산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술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나사의 수성 탐사선 메이저호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우주 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태양도수로 추진되는 우주 범선 이카로스를 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지 우주 쓰레기의 처리에 쓰일 만큼 정밀한 태양도 제어 기술이 모자라 실용화가 되려면 수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으로는 우주 안개 분무기입니다. 이것은 로켓의 냉매 액체 가스를 저장 탱크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린 다음 우주 쓰레기에 냉동 가스를 분사하며 얼리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냉동 안개가 걷히면 궤도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냉매 저장 탱크 또한 사용 후에 대기권으로 낙하하면서 소멸되어 또 다른 파편의 발생 우려가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저장 탱크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시 정밀한 조준이 요구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에임스 연구센터의 크레온 레비스트 박사는 나사가 자금만 지원한다면 18개월 이내로 궤도상에서의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으로는 GOLD 방법입니다. 접착성이 있는 풍선이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려 돌며 표면에 있는 쓰레기를 부착시킵니다. 그 뒤로 풍선은 제어 장치를 통해서 지구로 기원하며 작은 쓰레기는 큰 쓰레기와 함께 바다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풍선의 재질이 얇고 가벼워 적은 양의 가스만으로도 크게 팽창하며 파편으로 인해 풍선이 여러 개 구멍이 뚫리더라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 제작이 간단하며 추가 연료 또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지구로 풍선을 귀환시키기 때문에 또 다른 파편의 생성 가능성을 낮춰주며 쓰레기 처리에도 안전한 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장치입니다.
미리 나온 끈끈이 접착볼과 개념은 같아 보이지만 접착볼과 다르게 발사 후 궤도로 안착하기까지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제5과 우주조 팀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혁 하구님의 의견입니다. 뉴스에서 인공위성이 추락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와 별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자료,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과 관련된 UN 보고서, 기타 보고서와 관련 사건들을 찾아보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공위성끼리 추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추락하며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다.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만큼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복님의 의견입니다. 우주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삶은 발달되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지구온난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지구 안에서는 지구온난화, 밖에서는 우주 쓰레기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지구와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진님의 의견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청소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해 우주 산업에 엄청난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총알의 7배나 되어 부딪힌다면 우주선에 손상을 주거나 인공위성 등 우주에 띄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 그래비티처럼 우주 탐사선이나 우주 정거장 밖에 우주 비행사가 나갔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한 우주 산업의 위험물인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웅님의 의견입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봐서 우주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주 쓰레기로 인한 실제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과 우주에선 1억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우주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6번째로 성두님의 의견입니다.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 우주를 탐구하기 시작한 시간은 적지만 이번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우주 쓰레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따라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가 2만여 개에 이르고 매년 평균 400여 개가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하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인구는 우주를 탐구하며 그럼에 따라서 버려지는 우주 쓰레기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면 인공위성과의 충돌, 우주 정거장과의 충돌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은 우주 산업이 발전하면서 놓지 말아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끝으로 우주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